네, 2024년 6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한민국은 왜 쫌팽이 국가가 되는가? 조금은 자극적인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그 군사동맹이 이루어진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대참사, 대한민국 정보의 대실패입니다. 아주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여기에는 쳐다보는 국회의원과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즉 쌍방울 게이트, 이화영 게이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겠다고 야당이 빠락빠락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은 빠락빠락 대들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구더기 쓰는 건 몰라도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건 안다. 네, 큰 거는 모르고 작은 것에 매달리는 대한민국 정치권. 그래서 대한민국은 쫌팽이 국가라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송금 이화영 쌍방울 게이트를 국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이화영 유죄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니까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은 중요해도 대한민국 국가 방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의 철학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지키는 것보다 100배 중요하다. 북한, 러시아와 내통할 수는 있어도 정의와는 손잡을 수 없다. 이런 게 민주당 이재명류의 생각입니다. 주사파들의 의지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하고 우리 국민들이 깨려고 하지도 않고 깰 의지도 없고 깰 능력도 없다. 그래서 쫌팽이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쌍방울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전 수원지검장, 현재는 광주고검장이죠. 홍승욱 검사장이 상당히 2%죠. 경찰 내부통신망에 비판을 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고 그 검사의 신상 탈의를 한다면은 이거는 인민재판이죠.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검찰은 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를 준 거는 사법부인데 오로지 검찰만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꺾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죠.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은 개인이 소송을 하지만 형사사건은 아무나 누구를 처벌하면 안 되니까 국가가 독점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은 재판도 없죠. 기소를 하게 되면은 국가가 하니까 상당히 객관적이고 재판부에서도 유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화영이가 죄를 져도 기소를 하지 마라. 그러면 유죄를 받는 경우도 없죠. 그래서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을 특별 검사를 둬서 이화영 쌍방울 게이트를 다시 조사하겠다.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 이런 거를 조사하겠다는 게 이 민주당, 이 작당 세력들의 공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고검장은 저항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하고 멍하니 봅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선진국에 살면서도 그 의식, 정의감이라든지 국제정치에 대한 감각은 전혀 모자라는 쫌팽이 국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를 위해서 국회 법사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 재발의를 위한 청문회를, 입법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런정섭으로 불렸던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불려왔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헌병단장, 요즘 같으면 군사경찰단장도 왔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쭉쭉쭉 왔습니다. 여기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아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포비아, 정청래 공포증에 빠져있다. 정청래는 한동훈마저도 깨는데 실패했습니다. 정청래의 업법과 기싸움에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야신,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 이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비슷하다는 거를 주목해서 김성근 감독이 쓴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이 있죠. 그걸 인용해서 리더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데 임성근 왜 그따위냐라고 아주 면박을 주면서 들어갑니다. 이종섭 씨도 참 저도 몇 차례 보긴 했지만
참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착하나 모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만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거트, 배짱도 있고 배심도 있고 겉모술수도 있고 필요하면 쌈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차례 회의 때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런 증상이 이번 청문회에서 이정섭 씨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그걸 희희낙낙 민주당은 즐기면서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원지검 특검을 하기 위해서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중국이 상호방위가 있는 우호조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소련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1995년 파기가 됐죠. 러시아가 승계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중에 상호방위에 들어가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북러 간의 군사동맹을 복원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정보 판단을 못했다. 이건 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모스크바에 가면 대사관이 있고요. 그 대사관 안에 국정원 IO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국가정보원에 가게 되면은 원장이 있죠. 그 밑에 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실장들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가정보원 책임자는요 실장급입니다. 거의 차장에 버금가는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국정원 책임자는 실장급입니다. 공작실장 뭐 이런 실장은 거의 대등한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동맹을 맺을 거라는 걸 정보 판단을 못했고 정보 판단을 했으면 대통령을 움직였어야 했는데 움직이도 못했고 이거는 외교부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부는요 거의 차관급 인사를 러시아 대사로 보냅니다. 굉장히 센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한테 빌려준 차관이 얼마입니까? 그거 다 갚지 못했잖아요. 돈도 못 갚은 푸틴 자식이 김정은하고 짝짝꿍이 돼서 상호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거를 돈 몇십억 달러 빌려준 대한민국이 허용하고도 희희낙낙하는 외교부 장관, 희희낙낙은 안 하지만 가만히 있는 외교부, 이걸 가만둬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야당이라면 국회 통일을 열어서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정보위도 열어갖고 외교부 장관 불러갖고 엄청나게 따져야죠. 대통령 스스로가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되는 게 자체 핵무장을 등등 주장했는데 정작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군사 싱크탱크 쪽인 앨리스 후커 같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지금 90년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현재 나토의 4개 국가가 핵 공유를 하고 있죠.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갖다 놓고 그 핵무기 사용권은 독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도 50%의 사용권을 갖고 있다. 네, 한미연합사의 사용권이 한국 대통령이 50% 갖고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자유주의 성향, 민주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으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애국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 보수 단체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 바보들은 아니에요? 한국의 애국 보수 단체들도 한국의 핵무장을 꺼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제공을 적극적으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 주라 이거야. 한국의 현무 미사일 2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원형입니다. 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갖고 북한도 화성 시리즈를 만들었잖아요. 이 화성을 러시아가 수입해갖고 우크라이나에 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 현무를 우크라이나에 줘갖고 그걸로 러시아를 때리게 만들어야죠. 아주 본격적으로 국제정치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간을 확보해야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를 또는 만주 볼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다 해주면 거기에 미국하고 공조. 지금도 조태열 장관은 UNHCR 미국과 갖고 한미일 공조관 얘기합니다. 아, 공조는 100%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전략이 있어야지. 문재인 정권은 워낙 좌파였기 때문에 우리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CIA가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반도 정책을 하는 걸 우리가 보수가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계였죠.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하고 중국이 다투는 대만 해협 문제를 중국이 힘으로 형상 변경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제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또 미국, 일본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냈으니까 국제정치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을 우리 힘으로 다루고 러시아를 우리 힘으로 다루고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 군사작전에 들어가라고.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를 강경파로 보십니까? 저 강경하지 않아요. 저 굉장히 전쟁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회피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러나 필요하면 전쟁할 것 같은 액션도 취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한 방 쏘는 거고, 그리고 붙으면 붙는 거고. 왜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길로 가냐 이겁니다. 미국과를 상대로도 우리의 공간을 만들고, 푸틴은요 사실은 찌질입니다. 독재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빌려간 빚도 못 갚은 자식이 세계에서 제일 거렁뱅이 국가인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무기 들여오면서 그걸 대가로서 상호방위 조약을 해주는 그런 찌질입니다. 그걸 하나 겁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스워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그때 세계는 마초의 시대였죠. 푸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있고 아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직전에. 그 다음에 트럼프도 있었어요. 지금은 마초의 시대일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찌질한 문재인보다 낫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문재인만큼도 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기시다가 총리지만 그들과도 뭔가는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마초인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하고 붙겠다는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되죠. 또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외교부의 공간이 커지고 국정원의 공간이 커지고 대미 외교하기 좋아지고 핵무장하기도 좋아지고, 핵무장 못하더라도 우리가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한국 공격형 원잠 지금 건조해야지. 한국형 잠수함 항공모함 짓고 가야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한 국가가 저렇게 까불고 있으니 저 나라를 비핵화하려면 세계가 못하면 한국이 유엔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의지를 내비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하니까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나와도 쫌페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쫌페이 국가가 되는가? 오늘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북로 군사동맹 뒤에 있는 정보 그리고 외교의 실패에 눈 감고 있는 정부 여당은 자기네가 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야당은 왜 눈 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런 야당은 대북 송금 즉 이화영 쌍방울 게이트를 뒤집기 위한 특검이나 만드는데 전력하고 최혜병 특검을 재발의하는데 전력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애국자 보수 언론도 가만히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쫌팽이를 언제 대한민국은 탈피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